자, 적성검사 시험이 끝나면 말이야 하나같이 하는 내용이 있어. 뭐냐, 시간만 더 있어도 덮을 수 있었을 텐데, 시간만 더 있어도 거기다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처럼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실제 그건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 적성검사 원칙이 있거든. 어떤 원칙이냐면 전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문제 중에 한 80%에 해당되는 문제를 푸는 시간만 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누구나 시간이 부족한 게 당연하다라는 거지. 단 적성 능력이 좋은 애들은 이제 대부분 80% 이상 푼다라고 보는 거야. 적성 능력 안 좋은 애들은 80% 이하 풀고, 보통 아이들이 한 80% 정도 푼다. 그렇게 출제하는 거 일단 적성 검사의 일반적인 흐름이고, 이 80%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합격자의 커트 기준이야. 커트라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커트라인의 밑에 있는 애들은 80%도 못 푼 거겠지. 자, 그런 형태의 흐름을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거에서 출발해 본다고 하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적성 검사는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빨리 푸냐라고 한다고 하면 요즘 흔히들 학생들이 많이 말하는 꼼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꼼수는 아니야. 꼼수 말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다른 형태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꼼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뭐냐? 실제적으로 적성 검사를 빨리 푼다라고 한다는 거는 적성적인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자, 그게 뭔지에 대한 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이제 삼성의 기출 문제잖아. 흔히 말하는 수리력이라고 해서 속력 계산하는 문제야.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보시면 정삼각형 모양의 길이 있대. 이게 길인가 봐. 길이 있는데 길 ABC가 있대. 근데 세부서가 아마 이렇게 ABC에 있나 봐. 그리고 세부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ABC로 통해서 움직이나 봐. 근데 A에서 출발을 해서 B를 거쳐서 다시 C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온다고 했었을 때 말이야. 그런다고 했었을 때 이 길이는 말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1km의 길이라고 하면 정삼각형이니까 얘도 1km, 얘도 1km에서 총 거리는 3km겠네. 그치? 일단 총거리 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말이야. 일단 영희는 말이야. 영희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걸었대.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계속 속력을 3km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걸었대. 자, 그런데 영철이는 말이야. 영철이는 어떻게 했냐면 A와 B 사이는 2km의 속력으로 갔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는 4km의 속력으로 걸었고, C와 A 사이는 매 6km의 속력으로 걸었대. 그랬다고 했었을 때 A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영희와 영철이가 다시 만나는 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류의 문제야. 그러면 아마 수학을 조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별로 다 각각 다 계산을 하겠죠. 시간을 계산해서 언제 만나는지 계산해서 정답을 찾으면 될 거야. 그럼 정답을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출제자의 흐름은 뭐냐면 적성 능력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하더라도 감각이 있는 똑똑한 아이들은 이렇게 푼다라고 보는 거야. 봤었을 때 전체 거리가 1에서 3이고 영희는 계속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간다면 시속 3km면 1시간 동안 3km를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거리가 3km이기 때문에 결국 영희는 이거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속 3km니까 1시간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즉 영희는 A, B, C로 와가지고 한 바퀴 걸리는데 걸어서 오는 시간이 1시간 60분 걸렸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영철이는 자, 처음엔 말이야 영희가 3으로 갔다가 영철이가 2km 시속으로 갔다고 하면 처음엔 영희가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더 빨리 가고 있는데 BC 사이에선 말이야 영희가 3이고 영철이가 4로 좀 빨라서 잡힐 수도 있을까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히 모를 것 같아. 그렇지만 최소한 요 거리 내에서는 영희보다 영철이가 2배 빨리기 때문에 최소한 여거리에서 뭔가 잡힐 수 있다는 느낌이 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 결국 영희가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잡힌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즉 60분 되기 전에 잡힌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잡힌 시간은 60분 이하에 있는 건 1번밖에 없잖아. 그럼 정답이 1번인지 알 수 있는 그렇게 출제한 거란 거지. 즉 이거를 정확히 계산해서 50분을 뽑아내도 돼.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돼.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 시간 내에 많은 문제 풀 수 없다라는 거지. 결국 풀 수 있는 애들은 큰 흐름을 봐서 정확히 50분 체크하는, 결국 그런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시험이 적성검사 문제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형태의 유형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수리력 문제를 봤잖아. 다른 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역 보게 되면 이거는 언어 추리에 해당되는 문제야. 언어 추리. 자, 봐봐. 이런 형태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잖아. 보면 절도 사건의 용의자 A, B, C, D가 있대. 얘 A, B, C, D가 있다고 해. 4명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한대.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해. 그랬었을 때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말하고 범인도 오직 한 사람이라 했었을 때 누가 범인이냐고 하는 거야. 그럼 이 4명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말하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었을 때 누가 범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일단 만약 A가 거짓말을 말한다고 하면은 말이야 나머지가 진실 말하겠죠. 한 명만 거짓말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요런 경우 수 아니면 요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B가 거짓말 말하고 나머지가 참말 말하는 이러한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번 C가 거짓말 말하고 나머지가 참말 말하는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가 거짓말 말하고 나머지가 참말 말하는 이러한 경우의 수도 있을 것 같아. 결국 해당되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알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언어 추리에서 경우의 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적성력 좋은 애들은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문제를 풀 때 일일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봐. 이 네 명이 말할 때 말이야. A가 B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B는 봐봐. B는 뭐라고 하냐면 A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말하느냐? 둘이 충돌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둘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 결국 둘이 충돌하는 건 뭐냐? 결국 A, B 중에 한 명은 거짓말 말하고 한 명은 진실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 뭘 의미하느냐? 요 안에 한 명의 거짓말쟁이가 있다라는 거지. 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오직 한 명만 거짓말 말한다고 했으니까 얘들은 항상 참말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D가 A가 범인이라고 말한 게 참말이야. 그럼 정답은 A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정답을 찾아봐도 돼. 그렇지만 문제의 흐름을 봐도 정답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는 문제를 푸는 게 보다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정답을 빨리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아이들이 고득점이 나온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이번에는 도형이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도형이 있는 문제야. 이건 뭐냐? 도형 변화대마. 이게 변화됐었을 때 여기에 들어올 도형이 뭔가를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얘는 이 도형이 그렇게 변화를 본 다음에 그 변화를 통해서 규칙을 찾는 거죠. 규칙을 찾아서 여기에 올 도형이 뭔가 찾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적성검사에서 도형이 나오는 파트는 많이 있죠. 이건 도형 추리뿐만이 아니라 공간지각부터 도시 추리부터 시작해서 도형이 나오는 문제 파트가 많이 있어. 그런데 적성검사의 어느 파트든 간에 도형이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적성 능력이 좋은 애들은 주어진 도형을 한 번에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떻게 봐? 나눠서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 변화했을 때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이 뭐냐를 했었을 때 이 도형을 한 번에 보지 말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규칙이 나오고 정답 찾으면 돼.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딱 보자마자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도형을 한 번에 보지 말고 부분 나눠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말이야. 안과 밖을 나눠서 봐볼게. 안과 밖을. 그랬을 때 일단 안에는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일로 가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음표에도 반시계 방향 한 칸 이동할 테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건 얘 아니면 얘겠네.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을 보면 되겠지. 그 나머지 부분이 밖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4개짜리를 보면 되는 거야. 4개짜리가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4개짜리가 한꺼번에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시계 방향 한 칸 이동할 테니까 결국 이런 도형이 된다는 거지. 이런 도형은 여기잖아. 그럼 정답은 3번이란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도형이 나왔을 때 그 도형을 자꾸 한 번에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도형이 크면 클수록, 도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한 번에 보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굳이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적성력 좋은 애들은 일반적으로 도형이 뭔가 복잡하거나 크다 싶으면 그걸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그 방법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라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적성검사 문제를 풀 때 적성검사를 내가 문제를 한 권, 두 권, 세 권 문제집을 많이 본다고 해도 실력이 느는 게 아니지. 결국 적성검사 실력을 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적성적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 꼼수가 아니야. 꼼수는 그 문제만 풀 수 있지 유형이 바뀌면 풀 수 없거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방금 도형 추리 문제도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간지각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전체 도형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씩 보면 정답이 나오는 걸 대부분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적성검사 애들이 쓰는 여러 가지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적성적 방법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적성검사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을 안다고 하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문제 나온다고 하면 100문제 중에 30% 해당되는 문제만 그렇게 빨리 푼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문제 풀 수가 있어. 왜? 30% 해당되는 문제를 1불 걸린 문제를 내가 10초 만에 푼다고 해봐. 그리고 거의 30문제 이렇게 풀었다고 하면은 한 문제당 50초가 세이브 되는 거잖아.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야. 30문제가 다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빨리 푸는 거겠죠. 나머지 문제도 충분히 풀고도 시간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적성검사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지만
적성적인 방법을 충분히 아는 학생들은 다 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웬만한 교문 또한 합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 같이 적성검사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것이 적성검사 고득점의 지름길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